네, 시작합시다. 민혁이도 채점 안 했었어요? 네. 음. 자, 페이지 125. 그리고 둘은 이거 끝나면 한 바퀴 돌잖아요. 이제 내신 대비 3월 달에 만약에 이제 들어가잖아. 내신 대비 들어갈 때 수능형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좀 나가려고 하는데 자이스토리는 위니까 엔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메가 엔제라는 게 있어. 메가 엔제. 오케이? 다시 뭐라고?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건데, 교재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조금 보여드릴게.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살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걸로, 맨 처음에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다시 복습. 자, 1번부터 질문하시죠. 1번부터 5번까지. 유진이는? 은호?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질문. 10번이요, 또? 8번. 8번이요, 또? 넌요? 없어요? 자, 우선은, 근데 7번 괜찮아요? 이건 조금 문제랑 관련 없이 선생님이 조금 해줄 말이 있어서 그거 7번 문제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괜찮아요? 자, 7번, 8번, 그 다음에 10번 하라고 그랬지, 아까? 7번, 8번, 10번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정제했던 질량 2kg짜리 물체 A를 낙하시켜 T초 후에 속력이 19.2m/s가 되었다. 19.6m/s. 자, 그럼 이거 몇 초인지 판단해야 돼요. V는 뭐라고요? GT. GT 우유. 9.8지죠,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19.6, 9.8 곱하기 시간 T. T가 2초죠? 그죠? 그래서 2초 후에 이렇게 속력이 19.6m/s가 되었다. 그 다음에 때와 같은 높이에서 질량 4kg짜리를 B를 가만히 놓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19.6에서 이제 T초일 때부터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초겠죠? 2초부터 이렇게 시작했고 여기는 B는 이제 0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B.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라고 했는데 중력의 크기는 mg죠. 새마을금고. 괜찮나요? 죄송해요. 떠오르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괜찮나요? 그래서 mg 새마을금고는 질량 2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해서 19.6N 맞고요. T는 2초 맞고요. 괜찮아? 그 다음에 가속도는 B가 A의 2배니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동일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똑같은 기울기로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묻는데 괜찮아? A, B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A, 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합니까?
요 높이 h가 유지되면서 떨어지나요? 유진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더 길어지죠. 얼마만큼? 이 면적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초일 때의 둘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이에요. 될까요? 그러면 6초일 때의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만큼이에요? 요만큼이에요. 될까요? 아까보다 면적 넓어졌어, 좁아졌어? 넓어졌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늘어나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A와 B 사이는 점점 멀어진다. 정리하시죠. 그래프 그리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래요. 다음 주면 2월이 끝나죠. 다음 주까지 나가면 오늘 운동량, 충격량 나갔고 다음 주에 생명 시스템 좀 나가면 한 주 정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주까지 조금 더 진도 나가고 그리고 요거 마무리 짓고 나서 그리고 시험 대비 들어갈게요. 괜찮나요? 자, 그럼 질량이 2kg짜리 물체를 높이 h에서 수평 방향으로 4m/s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1초 뒤에 바닥에 떨어졌다, 1초 뒤에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조금 그려보면 자, 여기 높이는 얼마인지 모르겠고 자, 어떤 물체를 몇 m/s로 던졌어? 4m/s로 던졌는데 얘가 도르륵 가서 떨어지기를 몇 초 동안에 떨어졌대요? 1초 후에 떨어졌대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 수평 거리는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는요.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D는 수평 속력 곱하기 시간 T예요. 그러니까 수평 속력은 얼마? 4m/s 해서 몇 미터다? 끝. 끝. 됐어요? 돼요, 안 돼요?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봐봐야지. 여기 높이를 물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요 높이 h를 물을 때는 어떻게 풀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높이를 물을 때는 그래프 그리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뭐 그려라? 그래프 그려라. 맞아요? 자, 그래서 VT 그래프 그리시면 되고 쭉 올리시면 되고 몇 초라고 그랬어? 바닥까지 1초라고 그랬고 그럼 당연히 여기 몇 미터 퍼 세컨 거 찾을 수 있죠? 9.8 미터 퍼 세컨. 괜찮아요? 그럼 이 면적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면적이 바로 h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h가 몇 미터다? 4.9m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정리. 자, 요것도 요 h도 조금 정리해 놓으세요. 사진을 찍거나. 넌 서술형 안 풀었으니까 빨리 써놔. 뻥같지만 서술형 푼 것처럼 얘기하지 마. 내가 너를 아는데. 유진이 이해 안 돼요? 어디 가요? 요거는 이해됐어요? 노란색? 안 됐어요? 다시. 자, 우리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선 됐나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등속으로 움직여야 돼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등속으로 그럼 1초 동안 갔으면 4m/s가 유지되면서 1초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그냥 4m/s 곱하기 1초에서 4m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어떻게 됐죠?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랑 똑같다고 했죠. 네,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니까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속력이 빨라진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1초에는 9.8m/s, 2초에는 19.6, 3초에는 29.4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낙하 시간이 1초니까 여기도 몇 초인 거예요? 1초인 거예요. 그쵸? 그럼 1초일 때 속력은 우리 아까도 나왔지만 중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 t 그래서 9.8m/s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세로 나오고 가로 나오니까 이 면적 구할 수 있죠? 괜찮아요? 이 면적이 h다 이 말이에요. 이해 안 되나요 아직? H 이동하니까. 낙하 높이 이동 거리니까 면적은 h죠. 됐어요? 자, 요거는 민혁아 어디 아파? 요거 썼어요? 그래프? 그리셔야 돼, 다 빨리빨리. 오늘은 좀 쉬운 거 해요. 우리 이벤트 합니다. 신규생 이벤트. 소개자, 소개하면 15% 할인, 뭐 이렇게. 소개해, 이 자식들아. 비우지 마. 더 웃긴 거는 우리 은호가 집이 멀어가지고 소개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너무 멀어, 니네 집. 그래도, 선생님의 이 잘생긴 얼굴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 은호를 볼 때, 선생님이 라면 하나 싸야겠다. 사실은 방금 라면 먹고 있는 걸 얘한테 들켰어요. 짱나! 자, 어쨌든, 그렇게, 문제풀이 했고요. 자, 20번 문제로 갑시다. 지표 근처에서 속력을 달리하여 동일한 대포할 ABC를 발사했는데, A는 금방 떨어졌고, B는 조금 더 멀리 가서 떨어졌고, C는 아예 돌았어요. 그죠? 그럼 누가 속력이 제일 빠른 거야? C가 속력이 빠른 거죠. 왜? 속력이 빠를수록 더 멀리 가서 떨어지니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달이 지구를 일정한 거리 유지하면서 공전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 쏘아 올릴 때 발사체가 지구를 벗어났어요. 지구를 벗어나는 이런 운동은 아니죠. 동글동글 도는 운동이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좀 더 빨리 가면 이제 벗어나겠지만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운동은 아니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따 폼을 쏘는 운동이 따 폼을 쏘는 운동이 따 그래서 멀리 더 빨리 오면 더 멀리 가고 막 이렇다 맞아 아니야? 됐어요? 답은 그럼 몇 번? 4번. 이해되시죠? 넘어갈까요? 유진이 오케이? 안 오케이? 안 오케이 하면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항상 친절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왜요? 지금은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욕하면 안 돼. 넌 욕해도 되잖아, 이제. 너는 소개 안 할 거잖아. 자, 어쨌든 갑시다! 근데, 너도 집이 머나요? 넌 가까워요? 근데 학교가 멀잖아요.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정말. 자, 어쨌든, 그 다음 페이지 1, 2, 3, 4 질문하시죠. 몇 번이요? 4번, 또. 뻥까치지 마요. 3번, 또. 1번, 네, 1, 3, 4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게요. 정말 질문이 참 많아서, 선생님 참 좋아요. 그죠? 맞아, 아니야? 자, 1번, 3번. 그나저나 참, 저쪽에 빔 프로젝트 고쳐야 되는데, 그냥 사람 불러서 고칠까? 짜증이 나네요. 자, 그러면 질량이 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행성 A에서 C에, 서로 다른 행성에다 밑줄 치고요. 될까요? 서로 다른 행성. 자, A에서 C를 낙하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봐봐야 돼. 여기 또 하나의 핵심 뭐다? 질량이 같아요.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질량이 같은데 왜 가속도가 이렇게 다르죠? 왜 다르죠? 행성이 다른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렇죠. 지구랑 수성이랑 중력이 똑같아요? 지구랑 목성이랑 뭐 이렇게 중력이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럼 그 다를 때 뭐가 다른 거예요? 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력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이 중력의 크기인데, 될까요? 질량이 아무리 같더라도 행성마다 중력 가속도가 다르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중력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기울기가 바로 천체에서 존재하는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겠죠. 천체마다의 중력 가속도를 의미한다.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누가 제일 커? A가, 그 다음 B가, 그 다음 C가. 그러니까 당연히 중력의 크기가 누가 제일 커야 하냐면 중력 가속도가 제일 컸던 A가 제일 커야 돼요. 그 다음 B고 그 다음 C가 제일 작아야 돼요. 질량이 같지만 중력이 다르다고. 왜? 천체가 달라서. 이해가 됩니까? 괜찮아?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C가 가장 크다가 아니라 A가 가장 커야 하고요. 괜찮나요? 질량이 2배인 물체를 A에서 C에 자유낙하시키면 기울기는 변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될까요? 그러니까 질량이 여기 지금 M짜리인데 2M짜리로 집어넣으면 봐야 돼. 2M짜리로 하면 요 기울기 달라집니까? 지금 지구에서는 질량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요? 아니라고 했잖아. 마찬가지야. 행성 A에서 M짜리로 실험하나 2M짜리로 실험하나 똑같은 그래프의 기울기를 가져야 된다고. 기울기는 바뀌지 않는다. 낙하하는 동안 가속도는 계속 지금 미쳤죠? 가속도는 지금 어떻고 있다? 기울기가 일정한 것으로 보아 일정하다. 괜찮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요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중력 가속도 요렇게 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빨리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빨리빨리. 빠빠, 왜 안 써? 죽을래? 진짜. 근데요, 왜, 민혁이는 영상 봅니까? 보긴 봐요? 어쩐지. 넌 봅니까? 너는 안 보잖아. 1도 안 보고. 유진이는 좀 봅니까? 안 보네요. 그럼 그 나머지 조회수는 내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조회수가 한 10회 정도 나와요. 10회, 12회 깜짝 놀라서 11회까지 12인가? 11인가까지 나오더라고요. 우와! 같은 걸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좀 보세요. 영상 좀 보내주면 뭐 할 겁니까? 복습할 때 좀 보고, 잘 기억이 안 나면 보고, 보고. 진짜 나쁜 놈들. 그리고 보고 좋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책상 모서리에 그 다음에 동전을 놓고 탄성이종 플라스틱 자를 구부렸다가 빵 하고 때렸대요. 그랬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폼을 쏘는 동안 하면서 떨어지나 봐요. 자, A와 B의 질량과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거리를 측정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봐야 돼. 자, 봐야지. 질량이 이렇게 A가 2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A, B 질량이 여기는 2m이었고 여기는 m이었는데 괜찮나요? 그럼 중력의 크기는 누가 더 커요? 가만히 중력의 크기 누가 더 크죠?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야죠. 괜찮나?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요? 가속도는 누가 더 커요? 가속도는 똑같아요. 왜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거든요. 질량이 2배 되는데 중력도 2배잖아요. 맞아, 아니야? 질량분의 힘이 1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죠. 중력 가속도 G는 질량에 관계없이 모든 물체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바닥에 어떻게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수평으로 던진 거리예요.
즉 다시 말하면 A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던진 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 D만큼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D1. 그 다음에 B는 같은 높이에서 B는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던졌는데 좀 더 많이 떨어졌나 보죠. ED1. 괜찮나요?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던진 거예요? 당연히 수평속력 VA, 수평속력 VB라 할 때, 수평으로 던진 속력이 A보다는 B가 큰 거죠. A보다는 B가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그것도 2배 큰 거예요. 2배. 알겠죠? 2배. 아니, 2배라고 할까요? 아이씨. 자, 그러면 처음에 동전이 튀어나가는 속도, 동전이 튀어나가는 속도가 바로 수평 속력을 얘기하는 거고, 수평 속력이 크면 클수록 더 멀리 떨어진다. 그러니까 B가 더 커요. B가 2배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날아가는 동안에 중력의 크기는 A가 2배다. 맞고요. 근데 가속도는 어떻다? 2배가 아니라 동일하다라고 하셔야겠죠? 답은 그럼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요거 시험 문제 엄청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라스트 4번. 됐어요? 자, 빰빰빰빰. 자, 이거 밑으로 내려가도 돼요? 유지? 자, 4번입니다. 슉슉슉슉슉. 자, 4번이고 0 어디 갔어? 내 분필. 자,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는 수평만을 던지는 동시에 정지해 있던 B가 자유낙하였다. 이 V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는 P점에서, 그 다음에 V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는 어디야? Q점에서 B와 충돌했는데 B가 P와 충돌하는 시간은 T1이고 Q와 충돌하는 시간은 T2일 때 충돌하는 시간에 B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쌤 봐야지. 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내가 D라 할 때 이 D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D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수평속력 곱하기 시간 아니에요? 수평속력 곱하기 시간. 돼요? 수평속력이 몇 배 됐어요? 2분의 1배. 그럼 시간은 몇 배 돼야 돼요? 2배. 뭔 말이야. 얘가 2분의, 지금 D가 일정하잖아. 이게 일정하잖아. 얘가 2배 되면 시간이 2분의 1배 돼야지. 똑같지. 맞지 않냐? 또는 얘가 2분의 1배 되면 얘가 2배 돼야 되는 게 똑같고. 맞지 않냐? 그쵸? 그러니까 한 번은 2V로 던졌고요. 한 번은 V로 던졌어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너는 무슨 점에서 충돌하고 P점에서 충돌한 거고 너는 Q점에서 충돌한 건데 괜찮나요? 돼요? 그러면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걸렸겠니? 라는 거예요. 같은 거리 D를 가는데 얘가 시간이 T 걸렸으면 얘는 시간이 2T 걸려야 2배 걸려야 같은 거리를 갔겠죠. 왜? 수평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자, 사실은 그래서 그냥 1대2예요. 괜찮나요? 답이. 속력이 2분의 1배 됐으니까 시간은 2배겠구나. 괜찮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봐봐야 돼. 지금부터야. 봐. 그러면 이 낙하 높이 H1, 자, 이 낙하 높이 H2라 할 때, 이 H1, 여기 H2라 할 때, 몇 대 몇이에요? 이 H1과 H2의 B는. 유진? 몇 대 몇이죠? 찍지 마. 은호? 몇 대 몇이죠? 2대 1? 찍지 마요, 진짜. 잘 몰라요? 다시. 자, 낙하하는 거리는 속도 시간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죠. 맞아요? 맞아, 아니야. 자, 한 번은 t일 때는 1초일 때는 그냥 1초일 때는 여기는 9.8. 그 다음에 여기 2초일 때는 몇이라고요? 19.6. 맞아요? 될까요? 여기 넓이는 얼마였고요? 4.9m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 넓이는 얼마예요? 여기 넓이는 19.6 아니에요? 19.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인데? 맞아, 아니야? 그래서 19.6. 이게 몇 배 된 거죠? 4배 돼요. 시간이 2배 걸리면 낙하거리가 4배 돼요. 맞아, 아니야? 왜 그랬냐면 사실은 낙하높이 h가 2분의 1 gt제곱이라고도 불렀잖아요. t제곱이라고, t제곱. t가 2배 되면 낙하높이는 4배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1대4. 빨리 적어놔요. 이거 적으셔야 돼, 유진아. 너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오늘 왜 그래? 너무 졸려? 선생님 안 졸리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또 이제, 얼굴만 봐도 재밌는 이런 남자 아닙니까? 그쵸? 민혁이 째려보지 말고. 저 사람이 재밌었나? 내가 춤춰줄게요. 좀 이따가. 네, 또. 아니, 노래 불러드릴까요? 또 잠이 허딱 깨지, 또, 그러면. 그치, 은호? 그쵸? 아니야? 닥쳐? 알았어. 되었습니까? 요거 H1, H2라고 표시하셔야 돼, 그림에다가. 요거 그래프도 그리셔야 돼. 4.9, 19.6. 괜찮나요? 너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표정이다. 뭐 때문에 그래? 모르겠어요. 어디 가요? 요건 이해됐어요? 1대2인 거?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다시 할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뻥까치지 마요. 자, 보자. 자, 여기 똑같은 거리 D가 있어요. 내가 V라는 속력으로 던졌을 때 얘가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여기 와서 땅 하고 떨어졌나 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m예요. 내가 2m/s로 던지면 몇 초 걸렸어요? 5초 걸리겠죠. 그런데 내가 4m/s로 던지면 몇 초 걸려? 4m란다. 5m/s로 던지면 몇 초 걸리겠어요? 2초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 거리가 똑같은 거죠.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 2배가 되면 시간은 2분의 1배가 된다는 거고, 만약에 수평 방향의 속력이 2분의 1배가 되면 시간이 2배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2m/s로 던져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가 5초 걸렸다며, 5초 동안 낙하한 거리예요, 여기는. H가. 괜찮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쫙 해서 5초고, 여기는 9.8 곱하기 5일 거고, 괜찮아? 네? 5초 동안 얘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는 요게 동시에 내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가 동시에 닿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5초 동안 낙하한 거리랑 얘가 이렇게 가면서 낙하한 거리는 똑같아야죠. 낙하한 수직 높이는. 네, 그래서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몇 m/s로 던졌어? 5m/s로 던졌어. 돼요? 5m/s로 던지면 얘가 이렇게 가서 부딪히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의 이 낙하 높이 h는 또다시 구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2초 걸렸을 거 아니야. 2초 이렇게. 2초 걸렸으면 여기 19.6이잖아. 맞아? 그럼 낙하 높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 관계를 찾아준 거야. 그 관계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시간이 몇 배 걸렸을 때, 2배 걸렸을 때, 시간이 2배 동안 더 떨어졌어.
여기까지 가는데 2배 더 걸렸어. 그러면 2배 동안 더 많이 내려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 H2를 계산을 했더니 몇 배가 되더라? 4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T 제곱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넘어가서 우리는 128페이지 갑시다. 근데 유진이는 3월 달에 계속 할 거죠? 그러면 그때 수능 문제 좀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파이팅. 선생님이 사실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하면 성적을 좀 잘 뽑아. 왜 그렇게 잘 뽑는지 아세요? 시험 대비 들어가면 칠판수로 많이 안 해. 애들 한 명 한 명씩 봐줘 내가. 야 이러면서 내 아주 그냥 푸는 거 하나하나 볼 거야 내가. 유진이 아주 그냥. 알지? 파이팅. 걱정하지 마요. 민혁이 자지마. 자, 페이지는 128. 자, 진도 나갑시다. 운동과 충돌이에요. 자, 첫 번째 나온 내용은 관성이고요. 괜찮나요? 관성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은 누구다? 갈릴레이다. 민혁아? 그 머리를 떼, 거기서. 벽에 자꾸 기대고 있으니까 졸리잖아. 내가 이따가 쉬는 시간 금방 줄 테니까 그때 자. 알았지? 앞으로 10분만 더 참아. 알았지? 좀만 참아. 아저씨! 정신 차려, 날 봐. 자,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다.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여기 5점에서 물체를 떨어뜨렸더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같은 높이까지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찰이 없다면, 공기저항이 없다면. 괜찮나요? 그래서 같은 높이까지 올라와서 A였어요. 그러면 기울기를 좀 더 낮춰도 똑같은 수직 높이니까 B까지 올라오고 C까지 올라오더라 이거죠. 아무리 기울기를 달리 해도. 돼요? 그럼 만약에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얘가 같은 높이가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갈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D점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계속해서 관성에 의해 영원히 계속해서 직선 운동할 것이다. D. 됐나요? 밑줄 치시고요. 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죠. 돼요? 한 번 움직인 놈은 영원히 계속해서 갈 거예요. 왜? 같은 높이까지 올라오진 않았으니까 아직. 그럼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하자라고 정리한 사람은 뉴턴이고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셔요? 자, 그래서 뉴턴이라는 사람이 정리하기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밑줄 치고요. 괜찮나요? 그럼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동글배기 치시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고 한 번 움직였던 물체는 그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야.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 동글배기 안 쳐요? 밑줄도 쳐야죠, 아저씨. 정신 차려.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큰데 이건 왜 그러느냐 라는 것이죠. 별표예요. 밑줄 쳐야 돼요. 자, 이건 왜 그러느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조그만한 돌덩이가 있어요. 이건 움직이게 하기 쉬워요. 크다마한 돌덩이가 있어요. 잘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돼요? 한 번 움직인 돌덩이는 잘 멈춰요? 안 멈추죠. 맞아요? 그건 뭐 때문이다? 관성,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근데 우리가 조금 착각하기가 쉬운 게 봐봐, 내가 걷는 것보단 달려가는 게 멈추기가 어렵죠. 맞아요? 그럼 달려갈 때가 관성이 큰 건가요? 아니에요. 달려가서 멈추기가 어려운 건 운동량, 즉 다시 말하면 운동하는 정도가 커서예요. 괜찮습니까? 관성이 커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정의가 약간 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 정의 가지고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특히 니네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잘 내요. 알겠어? 개념의 정의. 괜찮아?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다시 속력이 빠르다고 관성이 큰 거 아닙니다.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큰 거 맞고요. 알겠습니까? 외우셔야 된다고 했고.
다음에 이거 틀리면 죽일 거야. 다음에 자 관성에 의한 현상이야.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하려는 현상은 뭐가 있냐?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떨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요거 요 놈이 시험 문제 잘 나올 겁니다. 특히 너 빨리 표시해 빨리. 자 뭐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정지했던 술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괜찮습니까? 돼요? 얘를 갑자기 확 하고 출발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버스 안에서 니네가 뒤로 쏠리는 것처럼 됐나요? 얘네들도 어떻게 쏠린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기울어진다 이 말입니다. 즉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출발하면 이 모습이야. 괜찮나요? 그럼 오른쪽으로 출발하면요. 오른쪽으로 출발하면 그 반대 모습이겠지. 너 그려야 돼, 아가. 자, 오른쪽으로 출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아? 이쪽으로 기울어진다고요. 괜찮아? 이렇게 써는데. 너 진짜 내가 째려볼 거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 나는 설 연휴 때도 나오고, 이번 주도 나오고, 도대체 언제 쉬나요? 없어요, 쉬는 날. 쉬는 날 쉬려고 하지 마. 너희들은 이제 고딩이잖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매일같이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학교를 가시고, 그 다음에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몇 시예요? 11시죠. 괜찮아요? 그리고 숙제하고 자면 몇 시예요? 1시죠. 새벽 1시. 그리고 다시 8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생활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돼요? 그쵸. 3년. 선생님, 방학이 있는데요. 방학 때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어딜 가요? 학원을 가죠. 이민 가. 이민 가, 그냥.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운동하던 물체가, 그래서. 민호가? 사랑해. 자, 갑시다. 자,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이 있다. 괜찮나요? 관성이 있으면 얘가 갑자기 정지하면 어떻게 된다? 앞쪽으로 확 하고 쏠린다는 거죠. 괜찮나? 그거랑 똑같이 얘가 막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다가 정지한 거야. 정지. 이해가 돼요? 정지하면 물이 이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쏠린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막 밀었어. 이제 막 얘가 막 미친 듯이 막 딩딩딩딩딩딩딩 막 이러면서 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확 정지하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럼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다가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게 있었던 물이 이렇게 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딩딩딩딩딩딩딩 가다가 갑자기 멈춰.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려는 성질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까랑은 반대로.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가다가 정지를 하게 되면 괜찮아? 정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쏠린다? 이렇게 쏠린다는 것도 옆에다가 써 두셔야 돼요. 괜찮나요? 아 솔직히 말해서 이건 지상고 때문에 하고 있다. 지상고 때문에. 한비권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상고가 과학을 조금 어렵게 내더라고요. 문제집 보니까. 됐어요? 넘어갈까요? 네. 땡땡. 자, 그 다음에 관성과 안전. 관성은 일상생활에서 충돌과 관련 안전사고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무슨 말이니? 자동차가 운전을 하다 갑자기 충돌을 빵 했어요. 그럼 자동차는 멈췄죠. 자동차는 멈췄는데 운전자도 멈춰요? 운전자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놈을 잡아줘야 돼. 뭘로? 안전띠로.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에요. 안전띠는 충돌이 일어나 자동차의 속력이 갑자기 늘어지게 되면 탑승자가 관성에 의해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준다. 밑줄 쳐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갑자기 느려지면 흔들이 어디 있어? 흔들이 요거네요. 요게 이제 탕 하고 이렇게 딱
잡아준다 이 말인 거고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시장 시효 휘경 따르르따 요거까지는 뭐 자세하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 부분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괜찮나요? 자, 오른쪽에 관성 실험. 자, 오른쪽에 요거 관성 실험 별표 하나짜리. 자, 봅니다. C를 빨리 잡아당기면 어떻게 된다? 빨리 잡아당기면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니까 B가 끊어진다. 밑줄 치고요. 그럼 천천히 잡아당기면 어디가 끊어져야 돼요? 돌의 무게와 잡아당기는 힘이 A에 걸려요. 그래서 A가 끊어집니다. 천천히 잡아당기면. 알겠습니까? 갑자기 팍 잡아당기면 누가 돌이 정지하려고 하니까 밑에가 끊어지는 거고. 그 두루마리 휴지도 뭐 비슷하지 않아요?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경우도 어때요? 두루마리 휴지가 하여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휴지가 나와 있으면 내가 갑자기 확 잡아당기면 여기가 끊어지잖아요. 천천히 잡아당기면 풀리는 거고요.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런 내용이랑 비슷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일단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운동량, 충격량 들어갈게요. 넌 좀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좀 쉬었다 합시다. 전화 왔길래 전화했는데 전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뭐지? 자, 128페이지 운동량과 충격량 들어가 봅시다. 이제 될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운동량인데 운동량은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정도가 큰지 작은지는 뭐 하면 알아? 멈춰보면 알아. 괜찮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띠랄 땡땡구리가 있어요. 자, 얄찍한 우리 철수, 그 다음에 우리 뚱뚱한 선생님. 됐나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다. 똑같은 속도 몇 미터 퍼 세컨? 10미터 퍼 세컨으로 막 달려가고 있다고 쳐요. 자, 누가 멈추기 어려울까요? 선생님이 아니면 철수가? 당연히 선생님이 멈추기 어렵죠. 괜찮아요? 왜? 질량이 클수록 아까도 봤지만 관성이 크잖아요. 관성이 크면 운동이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니까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구나, 운동하는 정도가 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고 한 번은 걸어갔고 뭐 한 1m per sec로 막 천천히 걸어갔어. 근데 또 한 번은 어떻게 했다? 요놈이 이렇게 어떻게 10m per sec로 헐레벌떡하면서 막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누가 멈추기 어려워요? 속력이 빠른 놈이 멈추기 어렵죠.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또는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하는 정도가 큽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괜찮아? P는 MV 괜찮아요? 별표 하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속력이 아니라 속도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됐나요? 속도는 뭐를 갖는다? 방향성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왼쪽으로 가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부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그러면 운동량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과 같다. 부호가 같아야 돼요. 밑줄 치시면서 따라오면서 빨리빨리 표시하시고 그리고 선생님 모십시다. 됐어요? 자, 여기에 질량이 몇 킬로그램짜리? 2kg짜리 공이 있어요. 얘가 몇 미터 퍼 세컨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냐면 10미터 퍼 세컨으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벽과 충돌을 빵 했어요. 벽과 빵 충돌을 해가지고 요 2kg짜리 물체가 몇 미터 퍼 세컨가 되었어요? 5미터 퍼 세컨가 되어서 왼쪽으로 날아왔다 칩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가는 건 얼마였고 플러스 20kg 미터 퍼 세크였고 왜냐면 이제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운동량은 얼마다? 10kg 미터 퍼 세크였다면 나 봐야지
얘가 가서 충돌하는 동안 운동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20에서 10 됐으니까 10입니까? 유진이 10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왜 아니냐면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돼요? 그러니까 얘기는 플러스 20이었고 너는 마이너스 10이었다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수직선으로 봐도 여기가 플러스 2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에요. 이 칸 사이가 얼마입니까? 30 아니야? 30? 30이잖아, 30칸.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운동의 변화량이 30kg 미터 퍼 세컨드인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줘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야 한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였는데, 여기가 플러스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었고,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였는데, 여기 얼마였다가 플러스 20이었다고, 플러스 20. 그럼 어떻게? 뿔마 되잖아. 그쵸?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30kg 미터 퍼 세크. 즉, 30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부호를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를 틀려나간다. 부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다시 어디가 이해가 안 돼요? 왜 마이너스예요? 아,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왜 그렇게 마이너스가 방향을 의미하는가 한번 살펴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0m고요. 여기는 1m고, 여기는 2m고, 여기는 3m예요. 괜찮나요? 될까요? 자, 그러면 어떤 뛰기를 할 때 자동차가 0m에서 2m로 갔어요. 근데 어떤 자동차가 3m에서 1m로 왔어요. 괜찮습니까? 이게 똑같은 2m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같은 운동입니까? 다른 운동이죠. 맞아, 아니야?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은 너무 다른 운동이잖아요. 내가 출발선이 있어요. 출발선에서 100m 오른쪽으로 막 갑니다. 그거랑 출발선이 있어요. 뒤로 100m 갑니다. 이게 같은 운동이에요? 다른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해가 돼요?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면 돼요. 2-0 하면 플러스 2m 간 거고, 괜찮아?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돼요. 1에서 3, 그러니까 1에서 3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m 간 거죠. 그럼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을 의미하겠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붙일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운동의 변화량이란 거, 운동의 변화량이 20에서 10, 그냥 10밖에 안 변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변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변한 것이다? 30만큼 변한 거잖아요. 그죠? 유진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할 때는 그냥 편의상 이제 뭐 이렇게 맨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할 때는 나중에서 그냥 처음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호 집어넣어서.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이제 충격량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충격량은 충격을 받은 정도다. 내가 얘를 빡 하고 때리면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민혁아, 자지마, 빡! 아, 역시 민혁이가 약간 선생님이랑 호흡이 맞아요. 그쵸? 민혁.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을 약간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은호도 나 좋아해요. 좋아한다 그래. 씨. 봐. 좋아해요. 선생님 좀 약간의 뭐랄까? 카리스마? 비유 좀 죽여버릴 거야. 카리스마? 이런 게 좀 쫙! 알았어. 없지만, 없는 게 또 매력이잖아요. 그죠? 그거 봐요.
막 갖다 붙여. 넘어가. 자, 충격을 받은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그러려면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의 곱으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괜찮나? 힘과 시간의 곱이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힘과 시간의 곱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인데 이 힘이라는 단위가 아까도 봤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져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냐 왼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냐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충격량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부호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기호니까 별표 외우셔야 돼요. 자, 운동량은 이제 앞으로 P고요. 충격량은 I입니다. 괜찮습니까? P는 MV고요. 충격량 I는 F 곱하기 T인데 자,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예요. 뉴턴 세크예요. 괜찮나요? 자,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괜찮나요? 되게 이상한 거 찾았어요? 자, 이제 참 여기도 밑줄 치고요, 참. 자, 근데 너 왜 밑줄 안 쳐? 빨리 책 펴. 오늘 아주 그냥 공부하기 싫어 죽겠네, 아주 그냥. 유진이 맞아, 아니야? 펜도 들고. 됐어요? 되셔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야지. 이 단위와 이 단위가 같습니다. 왜 같으냐? 좀 정리를 해보면 1뉴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1kg짜리 물체를 몇 미터 퍼 세크, 1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가속시킬 때 필요한 힘이에요. 필요한 힘. 그렇기 때문에 1뉴턴은 뭐다?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와 똑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1뉴턴 세크라는 단위는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곱하기 세크를 해준 값이에요. 그러면 세크 날라가니까 결국에는 뭘로 같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와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둘이는 같은 단위예요. 빨리 쓰셔야 돼요. 같은 단위를 쓴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같은 단위를 쓸까요? 대가리를 한번 굴려보죠. 괜찮아요? 대가리를 굴려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렇죠. 봐봐 이제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그냥 지 혼자 막 움직입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되죠? 힘을 줘야죠. 힘을 줘야 얘가 운동을 시작해요. 힘을 주면 운동량이 변해요. 맞아,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면 운동량이 변하죠. 다시. 어떤 물체가 정지하고 있어? 수레가 정지하고 있는데 얘가 가만히 지 혼자 막 움직이냐고. 지 혼자 속력을 막 갖냐고.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이 물체한테 힘을 줘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힘을 줘서 얘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운동량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위를 쓰셔야 된다고요.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별표 2개입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지죠, 이거? 이씨, 네. 꼭 그런 것만 쓰자. 자, 다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별표 2개짜리라고요. 자, 일정한 시간 동안 힘을 받으면 여기 짝대기 힘을 받는 동안 물체의 속력이 변하여 운동량이 변하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충격량은 동글뱅이 치고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동글뱅이 치고요. 괜찮나요? 빨리 동글뱅이 짜요. 자,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즉 나중 운동량의 처음 운동량 빼준 값이구나. 다시 나중 운동량의 처음 운동량 빼준 값이구나. 그러니까 I는 MV-MV0구나. 밑줄 치셔야 돼요. 돼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한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까 2kg짜리 물체가
몇 미터 퍼 세컨으로 날아가다가 10미터 퍼 세컨으로 날아가다가 벽과 빵 충돌해서 몇 미터 퍼 세컨으로 날아갔다 5미터 퍼 세컨으로 날아갔다고 그랬어요. 2kg짜리 물체가. 맞아요? 돼요? 그러면 운동의 변화량을 계산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너는 플러스니까 얼마였어? 플러스 20. 얼마였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빼기 처음 운동량 플러스 20을 빼줘서 마이너스 30이라는 얘기인데 괜찮아?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생각을 해보면 봐봐야지. 생각을 해보면 얘가 벽과 빵하고 충돌하는 동안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벽이 이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줍니까? 왼쪽으로 힘을 주죠. 자, 왼쪽으로 힘을 주면 이것에 이 F의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좀 더. 그러면 네가 몇 초 동안 충돌했다. 0.1초 동안 충돌했다라고 하면 F는 얼마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델타 P라면서요. 돼요? 충격량은 뭔데? 힘 곱하기 시간 T인데 이거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0이라고요. 괜찮나요? 근데 시간이 몇 초 동안이라고요? 0.1초라고요. 그럼 F는 얼마겠어요? F는 마이너스 300이죠. 됐습니까? 사진. 됐어요? 자, 그럼 좀 더 봐봐. 쇽쇽. 쇽. 자, 여기 몇 킬로그램짜리 물체가 있었어요? 2kg짜리 물체가. 괜찮나요? 돼요? 내가 얘한테 힘 몇 뉴턴을 줄까요? 몇 뉴턴? 4뉴턴. 자, 4뉴턴의 힘을 줬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막 밀었어. 몇 초 동안? 1초 동안. 1초 동안 힘을 줘가지고 요때 속력 V를 구하래요. 괜찮나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어떻게? 내가 얘한테 힘을 줬어요. 1초 동안. 됐나요? 그럼 충격량은 얼마야? 빨리 얼마야, 유진이? 불러, 진짜? 충격량 아이들 F 곱하기 시간 T. 저 멍 때려 아주. 다시. 얼마? 힘. 4뉴턴 곱하기 시간 1초. 맞아? 돼요? 그래서 4뉴턴 세크야.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뺄 건데, 괜찮나요? 돼요? 처음 운동량은 얼마였어요? 이게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0이란 말이에요. 이게 0이란 말이에요. 괜찮나요?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란 얘기예요? 4kg 미터 퍼 세크란 얘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 P가 얼마인데 4kg 미터 퍼 세크인데 이거는 질량 2kg 곱하기 속도 V와 같다고요. 그럼 V는 얼마예요? 2미터 퍼 세크가 돼야죠. 괜찮나요? 돼요? 한 번 더. 그러면 어떤 공을 2초 동안 힘을 줬어요. 2초 동안. 이때 속력 V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V 다시라고 할까요? V 다시. 빨리 V 다시 구해. 빨리 구해. 암산하지 말고 펜 안 들어? 빨리 구해. 유진아, 나 너 시킬 거야. 저요? 빨리 해. 안턴? 죽을래? 빨리 해. 빨리 해. 뭐라고요? 2초 동안 힘을 줬어요. 2초 동안. 그때 속력을 구하세요. 똑같습니다. 네, 4뉴턴의 힘으로 2초 동안 힘을 줬대요. 모르죠, 나도. 유진아, 나 너 시킬 거라고. 딴 생각하지 마. 빨리 해, 빨리.
다시 만만한 민혁이 시켜야겠다. 네. 민혁아, 충격량 얼마예요? 밑에다 쓸까요? 충격량은 그쵸 8 4뉴턴 곱하기 몇 초? 2초 해서 8kg 미터 퍼 세컨드 괜찮나요? 돼요? 그러면 요게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인데 처음 운동량 얼마라고요? 네. 죽을래요? 그건 1초일 텐데 8? 그건 2초일 텐데 처음은 빵초일 거 아닙니까? 빵초 얼마야? 0 정지하고 있잖아. 죽을까 아주 그냥 괜찮습니까?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다? 8 그쵸? 그런데 이거는 2kg 곱하기 속도 V이니 괜찮나요? 돼요? 그러면 속도 V는 얼마예요? 4m/s 여기는 2m/s 사진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야 아가들. 자, 물리는 하기 싫어 죽겠네 아주 유진이. 큰일 났네 이거. 기말고사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계속 갑시다. 자 힘과 충격량의 그래프예요. 다시 힘과 시간 그래프래. 힘과 시간 그래프.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는 뭐랑 같다? 충격량과 같고 괜찮나? 이 충격량과 같은데 충격량이 뭐랑 같다? 델타 P랑 같다. 자 아무리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벌어져도 넓이는 뭐더라? 충격량이고 이 충격량은 뭐랑 같다? 델타 P랑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빨리빨리 표시하시죠. 표시. 이거요? 사각형이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거요? 그냥 주어집니다. 못 구하죠? 네. 주어져요. 그래서. 되어요. 되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운동, 이거 안 썼잖아. 너 안 쓴 거 봤는데 빨리빨리 안 써? 못 알아보고 빨리빨리 쓰! 빨리 쓰! 너 책 검사 한다, 내가. 됐어요? 안 쓴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빨리빨리 넘겨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자, 안전성이 나와요. 안전성, 충돌과 안전성. 괜찮나요? 자, 일단 평균힘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사실은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작용하진 않아요. 괜찮나? 그럴 거 아닙니까?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 막 맨 처음에 이렇게 접촉했다가 좀 있다가 더 접촉했다가 막 이렇게 쭈그러들었다가 좀 있다가 다시 이제 멀어졌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힘의 크기가 이렇게 일정하진 않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항상 충격을 받을 때는 평균 힘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돼요? 자,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을 구한다. 그래서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평균 힘을 구한다 해요. 괜찮습니까? 자, 밑에 평균 힘은 충돌 시간분의 충격량. 근데 충격량은 뭐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괜찮나? 그래서 시간분의 운동의 변화량이 평균 힘이다. 별표 빨리 쓰시기 바라요. 빨리 구하시길 바라요. 돼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겠죠. 잘 봐잉. 자, 이런 것이겠죠. 봐봐야지. 예를 들어, 뭐 어떤 물체가 높이 h라는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막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바닥에 핑 하고 닿았는데, 괜찮나요? 다 정지했는데. 그때에 작용하는 충격을 받는 요 힘을 시간에 따라 이렇게 나누었어요. 시간에 따라 이렇게 나눴더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기를 얘는 면적이 얼마더라? 면적이 뭐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하죠? 4MV예요.
될까요? 여기는 시간이 t고요. 괜찮나요? 돼요? 그러면 우리는 F를 힘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아, 힘 곱하기 시간 t가 평균임이야. 평균임 시간 t가 운동을 변화시킨다 4mv만큼 변화시키더라 이거고요. 그럼 우리 F는 뭐랑 구하면 돼? t분의 4mv예요 라고 하면 돼요. 괜찮아? 숫자를 조금 집어넣어 볼까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뉴턴 세크래요. 그리고 너는 몇 초래요? 너는 2초래요. 2초. 그럼 힘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됐나요? 돼요? 자, F 곱하기 시간 T가 운동의 변화량 면적이라고 면적.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자, F 힘의 뉴턴은 몇 시간 몇 초 동안 2초 동안 10뉴턴 세크와 같아. 그래서 얼마다 5뉴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요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별건 없어요.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아? 뭐 복잡한 수학은 아닙니다. 2차 함수나 3차 함수도 풀고 있는 당신들한테는 이런 건 어떤 것이다? 세 발의 껌이다. 세 발의 껌인가? 세 발의 피다. 괜찮나요?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들어가실 건데, 그러면 별표, 충격력이 일정할 때, 충격을 받을 때 힘이 일정하다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량이 커진다. 됐나요? 근데 충격량이 뭐예요? 동글뱅이 치면서 따라와야 돼. 이 충격량이 델타 P예요. 빨리 델타 P라고 쓰시고, 즉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대포가 짧은 대포가 있고 긴 대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대포가 힘을 받으면서 날아갈 건데 괜찮나요? 돼요? 얘는 요 관을 통과하는 동안에 힘을 받아요. 얘는 이 관을 통과하는 동안에 힘을 받아요. 괜찮나요? 그럼 누가 충격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아래 거가 충격을 더 많이 받은 거잖아. 오랫동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올 때의 속력은 누가 더 크겠어요? V1, V2. 괜찮아? 누가 더 커야 돼? V2가 더 커야지. 맞아, 아니야? 이해 돼? 그래서 우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원시인들 한번 생각해 보면 원시인들 독침 막 쐈잖아요. 막 이렇게 푹 해서 이렇게 붙는 거 막 봤어 안 봤어? 막 닌자가 푹 해서 목에 팍 꽂히는 거 막 이런 거 봤어 안 봤어? 봤죠? 자, 그때 그 관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고 치자고요. 누가 더 멀리 날아가겠어요? 긴 거. 왜? 충격량이 커서 운동의 변화량이 커요. 날아갈 때 요때의 속력이 누가 더 빠르다고? 얘가 더 빠르다고요. 괜찮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밑줄 치면 좋겠어요. 포신이 긴 대포가 짧은 대포보다 더 멀리 날아가고요. 자, 밀어주는 시간을 길게 하면 속도가 더 커진답니다.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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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인간 같은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밑줄 쳐, 아가. 너 진짜 책 검사 한다, 너. 쳤어, 안 쳤어? 빨리 쳐, 빨리 쳐. 별표도 치고, 아가. 됐어요? 넌 됐나요? 자랑스럽게 끄덕거리네? 한번 확인해볼까? 알았어요. 자, 네. 뭐라고요? 세모는 변화량. 변화량. 델타라는 의미예요, 델타. 그리스어로 이게 이제 델타. 소문자로는 이렇게. 델타. 네. 됐어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충돌 시간과 안전. 자, 충돌 시간과 안전. 갈까요? 자, 같은 양의 충격을 받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같은 양의 충격량을 받더라도, 동글뱅이. 요거 꼭 동글뱅이 치셔야 돼요. 같은 양의 충격량을 받을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이 적게 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달걀, 동일한 질량의 똑같은 달걀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자, 동일한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밑줄 치고요. 될까요? 그러면 봐봐.
우리는 기억하죠? 같은 높이면 끈 떨어지면 속도 변화량이 똑같잖아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동시에 떨어져야 되니까요. 맞아, 아니야? 그래서 바닥에 닿는 순간이 속도로 동일하다, 동일하다 동글베개 치시기 바랍니다. 될까요? 그리고 이제 MV였어. 그러니까 MV. 근데 여기 와서 정지했고, 와서 정지했죠. 자, 정지하였으므로 운동량이 0이다, 밑줄. 그러면 운동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여기는 MV였는데 0 됐고요. 요것도 MV였는데 0 됐어요. 그럼 델타 V,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 MV로 지금 동일한 거죠? MV로 동일하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뭐래요? A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예요. 밑줄 치셔야 돼. MV는 동일하니까 충격량이 동일해요. 괜찮아요? 이해되셔요? 자,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로 들어가면, 다 봐봐야지. 오른쪽 그래프로 들어가면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라고요? 면적이 충격량인데 이게 운동의 변화량. 괜찮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세모 P. 괜찮나? 델타 P. 이제부터 세모는 뭐라고요? 델타. 똑똑하네요. 왜요? 똑똑한데? 왜?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있어 보이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어쨌든 세모 P, 델타 P. 괜찮나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래서 넓이가 같아요. 별표. 면적이 똑같아요. 괜찮나요? 유진이 빨리 밑줄. 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는 뭐고요? 푹신한 방석이고요. 하나는 뭐고요? 딱딱한 바닥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면 시간이 누가 더 오래 걸릴까요? 푹신한 방석이 푹신하면서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려면 면적이 똑같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밑 높이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죠.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된다? 달걀이 안 깨져요. 괜찮습니까? 단단한 방석은 힘을 많이 받으니까 힘이 쫙 하고 올라가 있잖아요. 힘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더라? 달걀이 깨진다는 거죠. 괜찮아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다시 충격량이 동일해요.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I는 F 곱하기 시간 T인데 얘가 동일하다고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적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힘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단단한 바닥은 어때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FA가 B보다 크고 시간은 B가 더 크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져서 깨지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안전장치가 다 이런 원리인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괜찮나? 에어백을 왜 터뜨리나요? 에어백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걔한테 부딪혀도 푹신하면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탁 하고 그냥 핸들에 부딪히는 것보단 터져가지고 핸들에 부딪힌 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힘이 적게 받죠. 맞아, 아니야? 에어매트 생각해보세요. 에어매트 우리 막 높은 곳에서 막 떨어졌어요. 괜찮나요? 높은 곳에서 단단한 바닥이야. 높은 곳에 떨어지면 그냥 뒤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왜 뒤져? 시간이 짧아서. 충돌하는 시간이 짧아. 힘이 많이 받아. 근데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밑에가 에어매트 갈면 어떻게 돼요? 푹신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이 적게 받을 거 아닙니까? 같은 충격량이라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힘을 적게 받아서 살 수 있어. 맞아, 아니야? 그치? 이해가 돼? 똑같은 말들의 반복이 밑에 계속 나와요. 한번 보죠. 찬. 이건 다 지워도 되죠? 표시했어, 안 했어? 유진이 책 검사 한다고 그래서 내가. 했어? 오. 사실 그 표정을 보니 책 검사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괜찮나요? 자, 어쨌든 자, 생활장치 얘들 한번 보죠. 봐봐.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 생각해보면 이 공기가 푹신푹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걔네가 어떻게 된다?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여. 밑줄. 괜찮나요? 그러니까 충격을 좀
봐봐. 충격량을 줄인 게 아니라 충격력을 줄인 거야. 힘을 줄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다음에 보호대. 보호대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길게 하여 밑줄 치면서, 힘을 적게 받게 했다. 좀, 놀이매트. 바닥에 푹신푹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됐다?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을 줄여줬다. 여기서 말하는 충격은 충격량이야, 충격력이야. 력이야, 력. 량 아니야. 력이야. 알겠습니까? 력은 힘이야, 힘. 힘력자. 괜찮나? 충격력은 힘이라고, 힘. 힘. 됐나요? 충격량은 말 그대로 힘 곱하기 시간이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충격을 줄여준다라고 했지만 충격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라고. 요거 옆에다가 좀 써줄까, 그러면? 요거 충격력, 즉, 힘이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왜 시간이 길어요? 푹신하잖아요. 푹신푹신하잖아. 아니에요? 박스, 뽁뽁이. 그게 푹신푹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걔가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푹신하면서 시간이 길어지겠죠. 에어매트랑 비슷할 거 아닙니까? 이해 안 돼요? 됐어요? 이거나 다 푹신하니까 충격을 받을 때 시간이 길어져요. 그냥 단단하게 혼자 빡 하고 부딪히는 것보다 푹신한다고요. 잘 안 외우면 그냥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라고요? 자, 포수용 글러브가 어떻게 돼요? 푹신해요. 두툼한 글러브가 충격을 받은 시간을 길게 해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다가 하나 더 쓸 건데 괜찮나요? 봐봐야지. 포수가 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그냥 받아요? 뒤로 이렇게 빼면서 받지 않아요? 빡! 이해가 되나요? 아니, 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학생들은. 다시 공을 받을 때, 우리 공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그냥 이렇게 잡지 않아요. 튕겨 나가니까. 이렇게 뒤로 빼면서 받죠, 살짝.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이 부딪히는 힘이 쭉 줄어든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공을 받을 때 써요. 뒤로 빼면서 받는다. 자, 이런 것도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착지할 때 어떻게 착지하느냐? 봐봐요. 착지할 때 그냥 딱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푹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도 창피해. 푹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착지를 하죠. 그죠? 그건 뭐다? 시간을 길게 하고 있다. 시간을 길게 하여 밑줄 치고요. 자, 높이뛰기 선수가 이렇게 충돌할 때 어떻게 돼? 바닥 떨어질 때 밑에 푹신한 매트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매트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적게 받게 한다. 자,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범퍼 시간을 길게 하여, 에어백 시간을 길게 하여, 자동차 안전 받는 시간을 길게 하여. 괜찮나요? 그거 말고도 뭐가 또 있대요? 가드레일, 그 다음에 운동화의 공기 쿠션에다 동글베기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돼요? 되었어요?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빨리 푸십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자, 129페이지부터 빠르게 풀어가시죠. 개념 쏙쏙. 이것만 아니요. 뒤에 수능 문제 풀어야 돼요. 빨리 해. 다 채점에 하셨습니까? 오! 잠깐만요.